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언급이 가능한데요. 총선 일주일 전 민심이 과연 실제 결과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당 지지도 이거는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니까 네.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때고 이제 공표가 가능한 거고. 예, 공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어떤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도는 보시는 것처럼 소폭의 오름 내림세는 있지만 네. 비교적 굳건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누누이 말씀하셨던 선거 전에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집을 하게 되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또 이제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거대 정당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결집을 하게 되는 일종의 영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차 그렇죠. 현상이요? 서로 이제는 결집을 하는 거죠. 서로 투표장에 가야 한다라고 이제 투표 독려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두 정당을 합한 것이 70%를 넘거든요. 그러네요. 예. 무당층까지 포함하면 거의 80%. 사실 전체 득표의 거의 80% 가까이가 무당층 빼면 두 정당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3위 정당과의 격차가 무척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두 정당의 동무대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실히 사실 보여지네요. 예. 그러니까 뭐 후보들 간의 초박빙 승부처에서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선거 결과를 이제 보게 될 때, 여론조사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깜깜이 기간이 격동적인 변화를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정당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후보 간의 승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 요동쳐서 후보자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보다는 예. 지금부터는 얼마만큼 조직력이 동원돼서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 표를 결집시켰냐. 이것이 깜깜이 기간에 매우 중요한 또 선거 전략, 또 선거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지금 뭐 거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뭐 여야에서 나온 각종 후보자들의 막말 이런 네. 설화들이 굉장히 좀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말 실수를 행여하더라도 이런 지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렇죠. 결국 15일 날 투표함을 열었을 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이 막말 이슈, 또 이제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심지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보수 정당 측으로부터 어떤 음모론이 주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영향을 유권자들이 받을지 네. 또 이것이 투표 표심에 영향을 줄지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네.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오른 네.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거대 영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3의 태풍이 될 것이냐라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조금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열린민주당이 좀 주춤하죠. 사실 네. 요즘에는 더 스펙타클한 지표가 이 비례 그렇죠. 대표 예. 이 지표거든요. 사실 정당 지지율은 이제 좀 시큰둥해요. 관심이 없어서 큰 변화도 없고. 근데 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비례대표 지지율인데 이 지지율도 사실은 얼마만큼 변하겠느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특히 네. 이제 미래한국당은 얼마만큼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과 비슷해지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더 많은 관심은 더불어시민당이냐 열린민주당 이 경쟁이 볼만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선긋기 결과입니다. 선긋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더불어시민당이야말로 우리랑 관계없어. 가족이다 예. 해서 이제 이른바 연대 효과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경계를 하고 있고 그만큼 열린민주당의 약진 자체가 사실 이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불어 가족이 되는 것이겠지만 당장에는
투표를 하는 또 유권자들에게나 상당히 명구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참칭하지 말라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도 쓰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경계를 해왔던 만큼 이번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할 수 있는 현상이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효과는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이렇게 나타난 영향 중에 하나는 열린민주당을 둘러싼 논란이었거든요.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 검찰과의 또 갈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논란도 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일종의 약간의 숨고르기가 된다면 이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네. 이제는 열린민주당이 얼마만큼 약진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것 자체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체가 숨고르기 과정이었다면 우리는 숨고르기까지만 보고 결과는 못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에 가다 헥헥헥거리면서 여기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그 지표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또는 숨 고르고 더 올라갈 것인지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투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부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 조금 감지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투표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로 나타나는데 그때의 이제 동향을 각 또 정당과 또 후보들은 살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지지층들이나 또는 열린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갔어 안 나갔어 이건 대체적으로 또 동향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향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여기다 이마에다가 누구 지지라고 쓰고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는데 또 이 나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아주 완벽한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전 투표율 또 사전 투표의 동향이 하나 또 본 선거일에 더 힘을 몰아주는 탄력을 받게 하는 이런 또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 가셔갖고 그렇죠. 그게 얼굴에 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을 또 우려하시는군요. 네. 네. 이번에는 그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이게 보면 이게 당 후보의 면면보다는 당에 대한 지지도가 과연 지역구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2월, 3월, 4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이가 점점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지표상으로 우리가 이제 근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월 셋째 주를 보면 이때가 그래서 여당 심판과 야당 심판이 대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 때만 하더라도 2월 셋째 주 정도 아직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적인 힘이 실리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여야가 아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 이렇게 치열한 그런 수치 결과가 나타났는데 3월 둘째 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또 뭐는 좀 낮아집니까? 여당 심판도는 정권 심판도는 낮아지게 돼요.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 3월 둘째 주부터 그것이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결과. 또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후보들의 막말 논란 이것 자체가 자충수가 되면서 그야말로 찬물을 좀 더 끼얹게 되는 그렇죠. 찬물을 끼얹었다는 표현 좋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요. 저희가 격전지 한 곳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산 남구을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부산 남구을 여기가 지금 지역 현역 의원은 박재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낯이 익을 수 있는 이현주 의원이 광명이 아닌 부산 남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도 미래통합당으로 그렇죠. 바꿔 있고 완전히 이곳에서 한판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둘 다 현역 의원입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또 유일한 이런 맞대결로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대결 구도가 재밌는 게 진짜 부산 사람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국회의원도 현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때는 두 사람의 정당도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될 때는 같이 당선의 기쁨을 만끽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적수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럼 진짜 부산 사람 누구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박재호
이 후보인 경우에는 3전 4기를 냈습니다. 부산 남구을이요. 여기가 보수 성향이 워낙 강하고 발전이 대체적으로 좀 더딘 편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부산 지역의 이 지역 철도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 여기가 김무성 성공, 대표가 그랬죠. 많이 했던 곳이죠.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지역에서만 새누리당 대표를 했었죠. 이 지역에서만 사선을 했던 철옹성이었어요. 예. 심지어는 본인이 영도로 가고 난 이후는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서영교 전 의원. 네, 예. 돌아가셨죠. 고 서영교 의원에게 네. 이 지역구를 정말 물려줬을 정도로 이 지역은 보수 정당의 탄탄대로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현주 의원이 영도 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부산 남구을로 갔는데 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고요. 지금 팽팽한 두 후보 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됐나요? 네,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주세요. 네네. 바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죠? 네, 준비가 됐습니다. 예. 예. 네, 보십시오. 똑같아요, 숫자가. 아하, 예. 오죽했으면 숫자가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소수한 셋째짜리가 하면은 뭐 512, 513 다를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네. 없는 것이고 이렇게 너무나 똑같다라는 게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도 3전 4기를 냈고 그런데 이제 지역 기반만 놓고 보면은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도 좀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남구을이. 예. 남구을이 원래 이 지역이 이제 용호 1, 2, 3, 4동 그리고 이제 감만동 그다음에 용당동 그다음에 이 지역이 우암동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우암동 그다음에 용당동 네, 요 그다음에 조사는 그렇죠.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차이는 있지만 다 오차범위 내니까 그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감만동 이 지역 세 동네가 완전히 보수 압도적인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남구 갑으로 가버렸어요. 아, 이번 그러면서- 선거 그 그렇죠. 획정 기간에 그랬죠. 예.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은 대연 1, 3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산에서 대연동이 또 유명하거든요. 대연 1, 3동이 들어와 버리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팽팽한 구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지형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고 두 후보자 간의 또 경쟁력도 막상막하.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 심지어는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게 나오고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은 그게 중요합니다. 20, 30, 40대의 투표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지원 후보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20대가 이제 신보수라 그래서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도 특히 이제 부산, 울산, 네. 경남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20대의 투표율과 30, 40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투표율이 어떤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 선거 여론조사는 지금 똑같이 나왔지만 이거는 투표율을 100%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지나치게 여론조사 나중에 심지어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제 곧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아, 왜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선거 판세 조사는요. 선거 투표율이 100%라고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선거 결과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네.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의 입장이고 이제 뭐 저희 언론이나 그리고 또 이 방송 또 신문을 통해서 이 네. 정치 정보를 접하는 유권자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구나. 우리 지역에 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누가 좀 열세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믿고 싶을 것이고 지는 쪽에서는 여론조사에 조작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이번 총선 과정에 그런 그 논란들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도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따라 자꾸 땀이 나네요. 그 여론조사에 너무 또 의존해서 마치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만큼 판세나 여론을 좀 과학적으로 또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거든요. 그냥 도구인데 이것을 도구답게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너무 또 이게 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네. 이거 그러면 맞는 거냐 또는 또 조작된 거냐 이런 또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워낙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사 기관에 같은 조사 방법에 추이나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예. 심지어는 뭐 최근에 그 질문을 하시려고 그랬죠. 같은 기관이 같은 조사 기관이
같은 기간에 했는데 네. 이게 왜 같은 지역을 했는데 왜 틀리냐? 근데 이제 밝혀진 것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 중에 있는 것일 테고 조사 기관에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본인들의 억울함을 또 해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통계가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녹음이고 이제 자동응답이니까 녹음된 음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부 누락이 돼서 조사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실 발표된 결과가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그 선거의 뭐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조사들은 아주 신중하게 되는데 뭐 워낙 많은 조사가 있다 보니까 뭐 의도적인 실수였는지 그냥 정말 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뭐 실수인지는 뭐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참 저도 난감합니다. 여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 하면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 맞았다, 다 틀려. 틀렸다. 근데 아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선거 어느 시점의 여론 판세 조사가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는 아니라는 점 예. 한번 재차 또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사 방식이랑 또 조사 범위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네. 또 이걸 또 그만큼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일종의 실망감도 좀 뒤따른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좀 싶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으니까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